지난 하루 서울 지역 가장 낮은 기온이 29도였습니다. 그러니까 24시간 내내 29도 이상이었다는 거죠. 역대 서울 열대야 기록 6위였다는데요. 오늘 밤도 잠들기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첫 소식 장호림 기자입니다. 어젯밤 서울의 최저 기온은 29도. 서울의 밤 기온이 29도를 넘은 건 올해 여름 들어 이번이 처음입니다. 1907년 기상 관측 이래 서울 열대야 가운데서도 역대 6번째 기록입니다. 서울은 그야말로 잠들기 힘든 밤을 보냈습니다. 밤사이 더위를 피해 시민들이 찾은 곳은 대형마트였습니다. 지금은 그늘에 있어도 더우니까 아무래도 에어컨이 이제 짱짱 나오는 이런 것들을 선호하게 되는 것 같아요. 시원한 에어컨 바람은 장을 보는 동시에 피서 공간 역할까지 했습니다. 마트 내부 온도를 재보니 23.6도, 30도에 육박하는 바깥과 비교하면 훨씬 쾌적한 환경입니다. 더위를 피하려는 고객이 늘면서 해당 지점은 기존 밤 10시까지였던 운영 시간을 11시까지 1시간 연장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시원한 곳을 찾는 시민들의 발걸음은 물가에도 가득했습니다. 창문을 열어놔도 시원한 바람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지도 않고 해서 잠들기가 어려운 그런 밤인 것 같습니다. 발을 담그고 아이스크림으로 더위를 식히며 긴 밤을 보냈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열대야가 계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 밤 최저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오르는 초열대야가 8년 만에 나타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장호림입니다. 서울은 벌써 14일째 열대야입니다. 올여름 이 전국 열대야 기록도 새로 쓰여지고 있는데요. 제주는 무려 29일째 열대야입니다. 역대 최다입니다. 부산도 17일째 열대야거든요.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 연결해서 얼마나 더운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배영진 기자, 이 시간에도 사람들이 꽤 많네요. 네, 열대야를 피하기 위해 광안리 해수욕장에는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바람이 시원하지 않아 실망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네, 바다에 나왔는데 시원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더운 것 같아요. 빨리 여름이 끝났으면 좋겠어요.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아침 9시까지 기온이 25도 이상을 기록하면 열대야라고 합니다. 제주가 29일째 열대야를 이어가며 역대 최장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어 여수가 25일, 부산도 17일 연속으로 전국에서 세 번째를 나타내는 상황입니다. 서울은 14일째 열대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달 기준으로 전국 평균 열대야 일수도 9.7일로 최다 기록입니다. 한 달 가까이 열대야가 계속되고 있는 제주에는 밤에 해수욕을 즐기거나 동네 놀이터에서 밤늦게까지 아이들과 노는 주민들도 적지 않습니다. 밤에 너무 더워가지고요. 에어컨이 없으면 잠도 잘 안 오고 밤에 너무 더우니까 카페 가든가 도서관 가가지고 공부하는 편입니다. 낮 동안 35도 넘는 폭염이 밤에도 계속되는 데다 해수면 온도까지 상승하면서 해안 도시를 중심으로 최악의 열대야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에어컨 없이 밤을 나기가 쉽지 않은 열대야가 길어지면서 전력 사용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결국 탈이 났습니다. 변압기 과부하로 지난밤 정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주민들은 근처 도서관 아니면 에어컨을 켜놓고 차 안에서 쪽잠을 잤습니다. 김다저 기자입니다. 아파트 단지 전체가 어둠에 휩싸였습니다. 에어컨 실외기도 작동을 멈췄습니다. 옷도 제대로 못 입고 집 밖으로 나온 주민들. 370여 세대에 전기가 끊겨 실내는 금세 찜통이 됐고 주민들은 근처 도서관 등으로 대피했습니다. 안전재난 문자에서 효성 도서관이나 이런 쪽에서 에어컨 계속 틀어준다고 해가지고 전기가 들어오기를 기다리며 도서관 책상에서 쪽잠을 청합니다. 정전으로 에어컨과 선풍기가 먹통이 되면서 집안은 순식간에 찜통으로 변했습니다. 냉동고에 있던 아이스크림도 이렇게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녹았습니다. 전기가 다시 들어온 건 오늘 오전 7시쯤. 11시간 넘게 정전이 이어지는 동안 엘리베이터도 작동이 멈췄습니다. 아파트 현관에는 이번 정전이 변압기 과부하 때문이라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늦은 밤 아파트 주차장 차량에 시동이 켜져 있습니다.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도 정전 사태로 주민들이 에어컨을 켠 차로 대피한 겁니다. 도저히 안 돼서 지금 차에 에어컨 좀 바람 좀 쐬려고. 역시 급증한 전력 수요로 변압기가 고장나 생긴 정전이었습니다. 서울 동대문구 아파트에선 정전으로 승강기에 주민이 갇혔고 영등포구 아파트에서도 변압기 불량으로 정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채널A 뉴스 김다정입니다. 서울은 당장 오늘 밤이 비상입니다. 지난밤 29도였죠. 1도만 더 올라가도 초열대야를 맞습니다. 여의도 한강공원에 최다희 기자 나가 있는데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최 기자, 오늘 밤 얼마나 더울까요? 뜨겁게 달궈진 도시가 식을 줄을 모르면서 서울과 수도권은 오늘 밤에도 열대야를 이미 예약했습니다. 해가 지고 있지만 이곳 한강공원은 서 있는 것만으로도 땀이 줄줄 흐릅니다. 이 간간히 불어오는 강바람도 마치 온풍기 바람 같은데요. 현재 이곳 기온은 아직도 30도를 훌쩍 넘는 33.6도입니다. 연일 열대야가 계속되면서 시민들의 일상이 위협받는 기후 재난 같은 비상 상황입니다. 시민들은 밤이 돼도 누그러들지 않는 폭염에 피로와 무서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아침에도 덥고 이제 밤에도 더운데 이제 하루 종일 계속 더우니까 좀 미쳐버릴 것 같아가지고. 이 열대야보다 무섭다는 초열대야도 각오를 해야 할 분위기인 거죠? 네, 밤사이 최저기온이 30도 밑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초열대야라고 부르는데요. 이미 서울의 일부 구에선 초열대야 기준 온도를 넘어섰습니다. 용산구는 자동 관측 장비 기준으로 이틀 전 이미 최저기온이 30도를 기록했고 동작구 영등포구는 같은 날 최저기온이 30도를 넘어섰습니다. 지금 같은 폭염이 지속되면 서울도 초열대야로 돌입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서울에서 초열대야가 관측된 건 8년 전인 2018년 여름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무더위에 건강 잃지 않게끔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폭염특보 중 가장 심각한 단계인 폭염 중대경보, 서울을 넘어 경기와 인천 등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충청 지역에도 처음으로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이 폭염이 진정되긴커녕 더 강해지는 모습입니다. 오은선 기자입니다. 최상위 폭염특보인 폭염 중대경보가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 내려졌습니다. 어제 오전 서울 전역과 오후에 안산, 김포, 평택 등으로 중대경보가 확산된 데 이어 오늘은 광명, 포천, 화성과 인천 대부분 지역까지 확대됐습니다. 산과 계곡이 많아 피서지로 유명한 가평과 남양주, 양평까지 포함됐습니다. 이로써 수도권에서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진 기상특보구역은 총 30곳으로 늘었습니다. 나머지 지역들도 모두 폭염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일 최고 기온은 하남 덕풍이 39.3도, 서울 노원이 39.2도 등 40도에 육박하는 기온이 곳곳에서 관측됐습니다. 영동지방 정도를 제외하고 전국 대부분이 불개물 든 폭염특보 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오늘 충남 청양에도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충청 지역에 중대경보가 내려진 건 처음 있는 일입니다. 다만 청양의 중대경보는 오후 4시부로 경보로 가라앉았습니다. 수도권 밖에서는 전남 광양에서 중대경보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당분간 우리나라 수도권을 포함한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체감온도가 그 지역에 따라 35도 이상 오르는 등 매우 강한 더위가 예상되니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가 필요합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폭염이 이어지며 어제 올 들어 제일 많은 198명의 온열질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사망자도 1명 추가로 발생하며 올해 더위로 인한 사망자는 21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번 추가 사망자 발생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사망자인 20명을 넘어섰습니다. 채널A 뉴스 오은선입니다. 폭염을 피해 당장이라도 피서지로 떠나고 싶지만 일상이 있다 보니 쉽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 도시의 역세권 계곡이 새로운 피서 명소가 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가볼까요? 자, 오세정 기자. 서울에도 그런 계곡이 있군요. 퇴근하고 가면 되겠어요.
네, 날이 저물고 있지만 이른 퇴근을 하고 시원한 계곡물을 찾아온 가족과 친구 단위의 피서객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관악산 자락에 있는 이 힐링 계곡은 지하철역에서 걸어올 수 있는 거리에 있다 보니 서울 시민들의 당일치기 피서지로 인기가 높습니다. 다른 가평이나 이런 데는 좀 무조건 자가용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는 바로 앞에 지하철역도 있고 집이랑 가까워서 이제 가볍게 올 수 있어서. 시민들은 계곡물에 발을 담그거나 물로 들어가 잠시 더위를 잊는 모습이었습니다. 계곡이 공원 내에 있어 자릿세 부담이나 이용 시간 제한도 없는데요. 제가 신림성 관악산역에서 내려 이곳 계곡까지 오는데 불과 10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서울 노원구 벽운 계곡, 중랑구 김고랑 계곡 등이 지하철역에서 도보나 버스로 10분 내외면 도착할 수 있는 이른바 역세권 계곡입니다. 어린이가 있는 집에선 아파트 단지에서 만든 물놀이장도 인기 피서지입니다. 집이랑 가까운 것도 있고 재밌는 것도 많이 있어서 이런 거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끝모를 무더위가 계속되면서 시민들이 보다 가까운 피서지를 찾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림 계곡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계속되는 폭염에 오늘과 내일 예정됐던 프로야구 경기가 모두 취소됐습니다. 전 경기가 폭염으로 취소된 건 1982년 리그 출범 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박건영 기자입니다. 한국야구협회 KBO가 오늘과 내일 열리는 프로야구 전 경기를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군 정규리그와 2군 퓨처스리그 모든 경기가 취소됐습니다. 폭염 때문에 전구장의 경기가 취소된 건 1982년 리그 출범 후 사상 처음입니다. 어제 서울 잠실구장과 광주구장에서 두 경기를 취소했지만 선수와 관중 보호를 위해 전 경기 취소를 결정한 겁니다. 야외에서 운동하기에는 너무 더운 날씨인 것 같고 땀이 많이 나기 때문에 탈수 증세가 오는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조금 많이 힘든 것 같은데. 낮 최고 38도를 넘나드는 폭염이 계속되면서 경기 중에 선수들이 머무르는 더가웃 온도는 48.4도까지 치솟습니다. 냉풍기를 틀어놔도 더위를 쫓기에는 역부족이고 팔토시와 마스크로 몸을 가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지난달 31일 경기에선 롯데자이언츠 손성빈 선수가 두통과 구토 등 온열 질환 증세로 2회에 교체되기도 했습니다. KBO 사무국은 내일 10개 구단 단장과 프로야구 선수협회 관계자와 함께 긴급 실행위원회를 열고 폭염 관련 안전 대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중단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찜통 더위 속에 진행된 어제 야간 야구 경기에서 관중이 심정지로 쓰러지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낮 동안 달궈졌다가 빠져나가지 못한 열기에 군중까지 몰린 관중석이 얼마나 위험한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서영 기자입니다. LG와 SSG의 경기가 한창인 야간 야구장. 9회 초 관중석 한쪽으로 사람들이 몰려들고 심판들도 급히 이동합니다. 잠시 뒤 119 구급대원들이 제세동기를 들고 달려갑니다. 더위로 온열질환 증세를 보이던 20대 관중이 심정지 상태에 빠진 겁니다. 다행히 현장에서 심폐소생술을 받은 뒤 의식을 회복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이 여파로 경기는 오후 10시 2분부터 9분 동안 중단됐습니다. 경기 종료 직후에도 또 다른 20대 남성이 온열질환 증세로 쓰러진 걸로 전해졌습니다. 한 경기에서 관중 2명이 잇따라 쓰러진 겁니다. 경기 당시 인천 기온은 기상청 기준 30도 정도. 하지만 낮 동안 달궈진 열기가 야구장에 그대로 남아 체감 온도는 더 높았을 걸로 보입니다. 야구장의 콘크리트 구조물과 플라스틱 좌석은 낮 동안 받은 열을 오랫동안 품고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때문에 바닥과 좌석의 열기가 해가 진 뒤에도 쉽게 식지 않습니다. KBO는 폭염이 이어지자 기온에 따라 경기 시작 시간을 늦추거나 아예 취소하는 긴급 대응 방안을 마련해 어제부터 시행했습니다. 어제 인천의 기온은 경기 취소 기준에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심정지 환자를 포함해 어제 경기에서 온열 질환을 호소한 관중은 25명에 달한 걸로 전해집니다. 채널A 뉴스 이서영입니다. 네, 출근도 전에 진이 빠지는 더위였습니다. 아침부터 30도를 웃도는 폭염이 이어지면서 출근길에 이미 땀으로 흠뻑 젖기 일쑤였는데요. 밖을 나서기 망설여질 만큼 뜨거웠던 하루, 정경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출근길 시민들의 발걸음이 분주합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 중에는 양산을 쓴 사람이 더 많아 보입니다.
거리에 설치된 차양막을 찾아 최대한 햇빛을 피해도 보지만 얼굴에 흐르는 땀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한낮이 아닌 오전 출근길 서울의 모습입니다. 오늘 아침 서울의 기온은 이른 시간부터 올랐습니다. 오전 8시부터 30도를 넘어섰고 오전 중에 이미 35도에 도달했습니다. 오늘 열자마자 찜질방 온 것처럼 바로 땀이 나가지고 출근길이 항상 힘든 것 같아요. 최대한 돌아오더라도 좀 실내 통해서 출근하려고 요즘 하고 있어요. 너무 더워가지고. 출근할 때 너무 더워서 선풍기가 없으면 좀 다니기가 힘들기도 하고 저 양산에다가 팔토시까지 챙겨 다니거든요. 실내 근무자조차도 폭염을 마주해야 하는 시간은 금방 찾아옵니다. 출근길부터 무더위와 싸운 직장인들은 점심시간에 더 강해진 폭염을 맞이해야 하는데요. 점심시간 광화문의 온도는 40.1도입니다. 엄청 더웠어요. 숨이 못 쉴 정도로. 우리 숨 쉴 수 있을까?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나왔어요. 오전부터 시작되는 극한 폭염에 이른 아침조차도 더위의 사각지대가 아니게 됐습니다. 채널A 뉴스 정경은입니다. 네, 이럴 때 비가 좀 시원하게 내려주면 나으련만 싶지만 반짝 소나기는 열기를 식히긴커녕 오히려 습도만 높여 더 숨막히는 찜통 더위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공국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진 전남 광주 도심 곳곳에서 소나기가 시원하게 쏟아집니다. 40도 안팎을 기록 중인 광주 지역에 20mm에서 35mm의 반짝 단비가 내렸습니다. 반가운 소나기였지만 그치고 나면 오히려 더 견디기 힘듭니다. 비가 안 왔을 때는 확실히 덥기만 해가지고 그냥 버티면 되는 거였는데 끈적끈적하기까지 하니까 좀 여자친구라든지 붙어있기도 싫고. 햇볕에 달아오른 아스팔트에 물을 뿌리면 얼마나 온도가 낮아지는지 직접 재봤습니다. 물을 뿌리기 전 아스팔트 온도는 41.2도. 물을 뿌릴 땐 36도까지 내려갔다가 뿌리는 걸 멈추자 38도로 다시 온도가 올라갑니다. 오랫동안 내리지 않는 반짝 소나기로 더위를 식히기엔 역부족입니다. 소나기가 온다고 해서 좀 시원해지는 게 아니고 전체 뜬 공기가 다 더운 공기로 아무래도 겹쳐 있다 보니까 한 번 소나기가 내린다고 해서 해소되는 더위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소나기가 기온은 크게 떨어뜨리지 못하는 데다 습도만 급격히 높여 찜통 더위만 더 부추기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폭염은 일상도 멈추게 합니다. 경복궁을 지키던 수문장도 안전을 위해 잠시 쉬어가기로 했습니다. 가뭄이 겹친 영남 지역에선 심각한 물 부족에 제한 급수까지 시작됐습니다. 이건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오후 1시 경복궁. 평소 같으면 수문장 교대의식을 보기 위한 관광객들로 발 디딜 틈 없는 시간이지만 오늘은 다소 허전합니다. 평소라면 수문장 교대의식이 펼쳐질 시간인데요. 오늘부터 폭염으로 의식이 취소되면서 수문장 자리가 비었습니다. 광화문 파수의식 및 입직 근무는 현재 서울 지역 폭염 중대 경보 발효로 인해 취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폭염 중대 경보가 내려지면서 명동과 북촌, 남대문 등 서울 주요 관광지에 움직이는 관광 안내소 운영도 중단됐습니다. 40도 안팎으로 오르는 번화가 지역에서 야외 근무자들의 안전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이 밖에도 서울 시내 공사장과 공원 등에서 야외 작업이 멈춘 모습을 곳곳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폭염과 가뭄이 극심한 영남 지역에서도 일상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경북 청도에서 그제부터 제한급수가 실시된 데 이어 경남 산청에서도 물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어젯밤부터 제한급수가 시작됐습니다. 매일 밤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일부 마을 수돗물 공급이 중단되는데 당국은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정상화 시기를 정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이건희입니다. 네, 옷차림은 점점 가벼워지는데 그대로 뙤약볕에 달궈진 차에 올라탔다간 화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햇빛 아래 주차된 차량은 1시간 만에 내부 온도가 70도까지 올랐는데요. 광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땡볕에 노출된 야외 주차장. 주차해둔 차는 금세 찜통처럼 달궈집니다. 찜질방은 저리 가라고 진짜 계란 후라이도 해먹을 정도예요.
문 열 때 손 대일 뻔한 그런 정도의. 야외에 주차해둔 차는 얼마나 뜨거워질까 실험해봤습니다. 대학 볕에 주차한 지 30분이 지난 차량입니다. 문을 열기 힘들 정도로 손잡이가 뜨거워졌고 시트 표면은 긴 바지를 입고도 앉기가 어려울 정도로 달궈졌습니다. 탑승자가 앉는 시트 표면 온도는 30분 만에 45도를 넘어섰고 운전대 온도도 40도를 훌쩍 넘겼습니다. 직사광선에 그대로 노출된 차량은 주차한 지 1시간 만에 실내 온도가 70도를 넘어섰습니다. 촬영용으로 설치해둔 소형 카메라는 실험 시작 5분도 안 돼 과열로 꺼져버렸습니다. 달궈진 차와 접촉하거나 바로 탔다가는 화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즉시 차량에 탑승하게 됐을 경우에 화상 수준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열사병 혹은 호흡 곤란 이러한 증상까지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야외에 세운 차에 보조 배터리나 라이터를 뒀다간 화재나 폭발 위험도 커집니다. 출발 전 창문을 모두 열어 내부 온도를 낮추고 5분 정도 미리 에어컨을 켜두면 화상 위험 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광민경입니다. 아무래도 실온 보관이라고 적힌 음식은 덜 신경 쓰게 되는데요. 한낮 기온이 40도에 육박하는 요즘 같은 날씨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무심코 집안에 뒀다간 상할 수 있습니다. 김세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특별한 냉동이나 냉장 등을 하지 않고 일반적인 온도에서 둬도 괜찮은 실온 보관 상품들. 하지만 서울 한낮 기온이 40도에 육박하는 요즘도 실온 보관 상품을 그대로 둬도 괜찮을지는 의문입니다. 에어컨을 켜지 않은 실내에 표면 온도가 28도인 실온 보관 식품을 두고 온도 변화를 관찰해봤습니다. 더운 날씨와 햇빛에 실내 온도가 오르면서 식품 표면 온도도 함께 오르기 시작합니다. 몇 가지 실온 보관 식품을 에어컨이 켜지지 않은 실내에 둬봤는데요. 고작 1시간여 만에 39도까지 올랐습니다. 식약처가 정한 식품 공전에 따르면 실온 보관 식품의 경우 보관 가능한 온도는 1에서 35도, 상온 보관 식품의 경우 이보다 더 범위가 좁은 15도에서 25도로 적정 보관 온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같이 35도가 넘는 무더위 그리고 극단적인 고온의 환경에 식품을 저장하는 경우에는 부패나 변질이 될 수도 있고 이어지는 폭염에 편하게 접하는 식품들도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채널A 뉴스 김세인입니다. 네, 한기자 경제산업부 정현주 기자 나왔습니다. 살다 이런 더위 처음 봤다는 분들 많으시던데요. 내일은 어떻습니까? 내일은 더합니다. 서울 낮 최고 기온 39도로 예보됐습니다. 기상 관측 이래 역대 최고 기온이 2018년 8월 1일 39.6도였는데 예보의 평균 절대 오차가 약 1도 정도로 보거든요. 사상 초유의 서울이 40도를 넘을 수도 있습니다. 40도라. 언제까지 이런 거예요? 다행히 현재 예보상으로는 이번 주가 정점이기는 합니다. 주말부터는 기온이 3도가량 내려가는데요. 서울의 경우 금요일까지 39도 안팎의 폭염이 이어지다가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최고 기온 36도가 예상됩니다. 대구도 30도까지 일단 내려갈 전망입니다. 야, 36도도 뭐 덥긴 덥지만 그래서 좀 반가운 소식이긴 하네요. 네, 그런데 기온이 조금 내려가는 것은 맞지만요. 여전히 폭염특보 수준입니다. 기상청이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이번 주말 기온이 낮아지는 건 북한 원산만 쪽에서 내려오는 상대적으로 서늘한 공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일시적일 수 있다는 거죠. 이 공기가 지나가면 다시 뜨겁고 습한 북태평양 고기압 영향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태풍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경로가? 네, 태풍 경로가 크게 좀 바뀌어야지 폭염도 가실 거란 관측도 가능한데 오늘 업데이트된 경로를 보시면 약간의 변화가 있어 보이지만 우리나라 쪽으로 향하진 않습니다. 중국 상하이 남쪽에 10일쯤 상륙할 걸로 예상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태풍이 기압계를 어떻게 흔들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밤에도 워낙 더워서 에어컨을 이제 켜고 자게 되는데 잘 때 이거 틀어도 괜찮습니까? 요즘 같은 날씨에는 오히려 참는 게 더 악화할 수 있는 요인인데 의료진들은 잠이 들면 체온이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자기 전에 실내 온도를 26도에서 27도 정도로 맞추고 찬바람이 몸에 직접 닿지 않도록 바람 방향은 위쪽으로 향해야 하는 걸 권장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정현주 기자였습니다.
네, 여름이라고는 하지만 정말 너무 덥습니다. 언제까지 40도를 웃도는 폭염이 지속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제부터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 발효된 폭염 중대경보가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수도권뿐만이 아니고요. 오늘은 충청 지역에까지 잠깐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졌다고 해제가 되기는 했는데요. 김지호 대변인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전국으로 점점 확산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이미 체감 온도는 40도를 넘은 것 같고요. 곧 공식적인 기상청 자료도 40도를 넘어설 것 같습니다. 예. 가만히 집에 있어도 숨이 막히고 행동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사실 지금 청소원이라든지 방호원 그리고 택배 노동자들이 꼭 일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정부나 또 기업체에서도 이분들에 대해서 각별히 좀 배려를 해주시고 말없이 일을 할 수뿐이 없는 그 노동자분들 저희가 좀 챙기고 보살펴야겠습니다. 예. 폭염 속에 치러지고 있는 프로스포츠 경기도 좀 문제인데요. 관중도 위험하고 선수도 위험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축구, 야구 시즌인데요. 최진영 변호사님, 어제 프로야구를 좀 이제 관람하러 갔던 관중석에 있던 관객이 쓰러지는 일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요. 사실 저녁 야구를 한다 하더라도 6시 정도에 들어가가지고 내내 있다 보면은 밤 10시까지 요즘 열대야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와 같은 열기 속에서 이렇게 응원하다가 쓰러진 것이 아닌가 싶은데 저희가 초중고등학교 때 보면은 아침에 조례를 합니다. 그런데 해가 뜨는 데 서가지고 있으면 아이들이 픽픽 쓰러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예, 아마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말씀 너무 길게 하셔가지고 그런 거죠. 예. 어쨌든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안전이 먼저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프로야구 경기가 오늘 내일 다 취소가 됐다고 합니다. 차재현 교수님, 이게 KBO가 만든 기준 때문인 것 같은데 어제는 2경기가 취소됐고 오늘이랑 내일은 5개 경기가 다 취소가 된 것 같아요. 그만큼 폭염의 기세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선수 보호 차원에서 프로야구 전 경기를 취소를 하는 그러한 아마 결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억하시겠지만 2020년도에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프로야구는 진행이 됐었거든요. 예. 무관중 경기를 했잖아요. 제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황당했던 건 지난 토요일이었는데요. 제 루틴 중에 하나가 마지막 자기 전에 하이라이트를 보고 자야 되는데. 야구 하이라이트요? 예, 야구 하이라이트. 제가 또 부산 출신이니까 예. 롯데 경기를 봐야 되는데 롯데 경기가 안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부산에 비가 왔나? 그래도 내가 보니까 일기를 보니까 날씨가 아주 화창한 날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폭염 때문에 취소됐다 해서 제가 가뭄의 탓인지 처음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일부러 이전 사례를 찾아봤어요. 2024년도에 2경기가 취소된 적이 있더라고요. 예. 그 이후로 처음으로 그러니까 올해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전 경기 취소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폭염의 기세가 강하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상황을 봐서 아마 프로야구가 경기가 조금 더 취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봐서 이제 KBO에서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요즘은 한낮뿐만이 아니라 밤에도 너무 더운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아파트에서는 정전이 일어나면서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가뜩이나 오늘 뉴스에서도 계속 폭염 때문에 심하다는 얘기 듣고 낮에도 계속 더웠던 거라 솔직히 에어컨 안 킨 상태에서는 지내는 게 조금 힘든 상태이기도 하고요. 잘 때도 조금씩 켜놓긴 하는데 솔직히 에어컨 선풍기 없이 실내에서 지낸다는 건 좀 힘든 상황이니까 많이 좀 답답하긴 하죠. 금방 켜질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지 고민하다가 도저히 안 돼서 지금 차에 에어컨 좀 바람 좀 쐬려고 나왔습니다. 네, 냉방기기를 가동하지 못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냉장고 전원도 꺼지니까 안에 있는 음식이 다 어떻게 될지 이것도 너무 걱정이고요. 김광상 변호사님, 근데 이게 어떻게 하면서 이제 남일처럼 생각할 게 아니라 이게 우리 아파트 단지에도 벌어질 수 있는 일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지금 전력 수급은 좀 괜찮은 건가요? 일단 매년 여름 특히 이제 폭염이 폭증을 하게 되면 이런 일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인천 계양에서도 이런 사건이 있었고 그런데 저녁 8시부터 한 11시간 뒤에 정전이 해소가 됐다고 그럽니다. 예. 대부분 이제 변압기가 노후화됐더랄지 아니면 이제 냉방 수요가 폭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변압기가 견딜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더군다나 엘리베이터에서 이런 날씨에 갇혀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상상이나 할 수 있겠어요. 그러네요.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 같아요. 일단 이러한 기후변화로 인해서 이게 일상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력 수급 자체에 대해서도 다시 검토를 해야 한다. 우리가 전력 수요를 그냥 일상화적인 전해 또 평균 기온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전력 수요에 대해서 대체를 하다 보니까 뭐 아주 뜨거운 때 이런 폭염이 있을 때 이제 수요가 폭증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정전 상태가 또 자주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전력 수급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네. 뭔가 시스템이랄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예. 더위 때문에 모두들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